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3. 위로하는 법 배우기. 위로에 성공하거나 적어도 위로를 쉽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1대1로 이루어지는 위로에는 일괄적인 답변이 있을 수 없다. 위로는 사랑과 같다. 위로는 남기할 수 없으며 책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습득할 수 없는 즉흥적인 위로의 경험이 있는 반면 명명할 수 있으며 습득할 수 있는 위로도 있다. 물론 이미 정해진 요리법이나 조언의 의미에서로의 위로가 아니다. 위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술이 아닌 인간이 인생에서 하게 되는 경험 중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에 속한다. 위로를 위한 최상의 제반 조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이번 장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귀 기울여 들어주기. 귀 기울여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위로를 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경청은 조용히 앉아만 있거나 혹은 자신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경청은 내가 질문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경청은 상대방 곁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함께하며 내면의 안테나를 상대방을 향해 뻗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눈과 귀, 손, 특히 가슴으로 듣지만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감각과 특히 가슴을 통해 상대방을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시켜라.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대화와 논평을 잠깐 멈추어야 한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오랜 습관이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같은 자신의 내적 반응이 아닌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내는 생각에 반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관심이 필요하다. 진정한 경청을 위한 핵심 열쇠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무언가를 고려한다는 말에는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다 보면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조작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과 신중하게 경청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해 사물, 내용과 사고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신중한 경청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호흡과 눈동자의 움직임, 앉은 자세와 기분에 주의하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글의 필체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읽은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차이를 느끼는가? 아마 여러분은 평소에 필요한 만큼 주의 집중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집중을 통해 자신의 집중력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도 느꼈을 것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면 우리에게 비밀스럽고 일상적인 재능인 집중력을 갖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중한 경청은 열린 경청이다. 열린 경청을 위해서는 편견 없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비록 서투르게 보일지라도 새로운 것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에 가치를 매길 줄 알아야 한다. 열린 경청은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 성공적인 위로의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경청이다. 속마음 모두 털어놓도록 도와주기.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려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도록 들어주고 한 박자 심호흡을 내쉬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조급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위로는 시간적 압박을 받을 때나 즉흥적인 연출로는 가능하지 않다. 상처 치유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몰래 시계를 훔쳐보며 결론을 내리기에 급급한 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얘기하여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대방을 위로하는 방법인 것이다. 위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신의 시간을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얘기하도록 들어주고 상대방이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빨리 대답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서서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덩달아 무기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고통을 오히려 자신이 견뎌내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혹은 상대방이 최대한 빨리 고통을 극복하도록 도우려는 마음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긴다. 하지만 위로는 상대방의 타이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자동적인 반응을 늦출 필요가 있다. 잠시 멈춰서 긴 호흡을 들이쉬는 것은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앞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한 박자 쉬어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고 싶다는 좋은 의도의 호기심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문이 언제 열릴지를 느끼게 되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감각을 촉진시키게 된다. 상대방의 미세한 신호에 보다 민감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잠깐 서서 심호흡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언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인지하게 되고 상대방의 무언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 상대방 곁에 있어주기.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의연하게 끔찍했지만 나는 어떻게든 잘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한다면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라. 내가 만약 이 상황에 있었다면 아주 혼란스러웠을 거야. 이런 말을 통해 내가 상대방과 고통 분담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슬픔, 절망, 혹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 고통스럽거나 충격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모든 것을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는 아닐지라도 상대방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공경에 처한 상대방을 도울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며 진지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을 곰곰이 반추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자.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점을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도 타인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는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충고하거나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상대방을 진두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지지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거나 모순적인 면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나라면 했을 거야.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나는 등의 말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상대방에게 뭔가 생각할 계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봤어? 혹은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이런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같은 말은 현재의 상황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일깨워 줄 수 있다. 올바른 마인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들 수 있다. 낙관주의자는 잔에 반이나 찼다고 말할 것이고 비관주의자는 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그다지 위로가 되지 못한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우울 바이러스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첫째, 비관주의자에게 세상은 반이나 찬 물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둘째, 우리에게는 건강한 정도의 회의감과 더불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것을 인지할 능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인내와 의지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끔찍하거나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차라리 도움이 된다.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통에 집중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고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게 한다. 고통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시작해야만 벽을 깨고 다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생각이 여러 곳으로 떠도는 대신 하나로 모이게 된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한 여성은 내가 너무 무지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버렸던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한 후에 이 여성은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무제한적인 신뢰로 많은 것이 가능했던 반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됐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가끔 현실을 몰라서 손해볼 때도 있지만 만성적 불신으로 나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고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호의로 피해를 입는 것이 영구적인 불신으로 이해한 피해보다는 훨씬 적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